김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24번을 풉니다. 자, 24번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고른 것. 신탁등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12문제에서 신탁등기가 가장 끝에 12문제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탁등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통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자, 중개사 수험생에 있어서는 신탁등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자, 등기상의 일반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 신탁등기는 법무사,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됩니다. 자, 신탁등기는 반드시 용어를 반드시 4개를 외워야 됩니다. 용어를 4개를 외우면 거의 해결됩니다. 자, 신탁등기는 먼저 위탁자, 신탁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와 신탁자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등기법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신탁자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부동산을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대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끝나면 다시 자기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그 현재 상태에서 보면 자기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법상에서는 중요한 용어가 아니다. 위탁자와 신탁자. 자,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수탁자가 됩니다. 수탁자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수령해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수탁자입니다. 주로 신탁회사가 되겠죠. 자,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라는 것은 수령했다 이거죠. 현재 그 부동산을 수령해서 내 손아귀에서 내가 관리를 한다. 그래서 등기법상 신탁등기 나오면 누가 중요하다? 수탁자가 중요합니다. 수탁자가 반드시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수탁자가 현재 그 권한을 독립적으로 자,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수탁자가 됩니다.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든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누구하고 연락해야 된다? 수탁자하고 연락해야 됩니다. 위탁자하고는 연락하면 안 돼요. 위탁자는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사무실에 위탁자라고 해서 아직까지 내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데요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하고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당신은 현재 살고는 있겠지만 이미 등기상에 신탁등기가 돼 있으면 수탁자 회사 담당자하고 내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고 회사 담당자와 어떤 동의나 어떤 협의가 있어야지 위탁자 말만 듣고 그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해서 위탁자 말만 듣고 계약을 딱콩 했다가는 사기에 걸려들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신탁 등기에 관련돼 있는 부동산의 어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가능한 한 단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등기나 계약 관계를 해야지 신탁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그 부동산 점유자가 여전히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신탁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수탁자가 됩니다. 수탁자, 신탁회사 담당자와 연락할 것. 그래서 등기도 수탁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위탁자, 신탁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주인이고 현재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자에 불과하지 모든 권리, 등기상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수탁자,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수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어가 수익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수익자라는 것은 등기상의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수익자입니다. 위탁자나 신탁자는 예전의 주인일 뿐이고 그 사람이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어떤 권리, 수익이 발생되면 먼저 그 수익을 먼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등기상의 권리상의 이익을 얻을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없어도 신탁 등기에 돈을 빌려주면 신탁 등기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수익자가 되어버립니다. 1순위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1순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따져볼 것. 수익자가 있다는 것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자가 먼저 그 부동산의 상의 권리, 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나중에 2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순위 수익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반드시 세 사람의 용어를 기억할 것. 1번 위탁자, 신탁자. 그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등기상의 용어는 수탁자가 됩니다.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신탁회사가 된다. 수탁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등기상에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먼저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수익자라 그런다. 이 수익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탁 원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를 보시면
반드시 신탁원부 매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 매도 신탁원부도 등기 기록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신탁원부상의 모든 방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권리상의 수익자가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원부도 등기의 일종이다. 신탁등기는 반드시 신탁원부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탁등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신탁할 때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빌려서 신탁등기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신청서도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신탁등기 설정과 그다음에 신탁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상의 권리 설정 등기와 신탁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탁원무의 기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란 단어가 나오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신탁등기가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이라든가 소유재산의 귀속 관련된 문제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기억 지문을 들어갑니다. 자, 기억.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이 신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변경의 재판을 이뤘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한 경우 그 법원의 판결문을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면 신탁원부의 기록을 법원이 명령을 합니다. 촉탁으로.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지 당사자인 수탁자가 등기 신청하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법원의 재판이 없을 때는 어떤 계약상이라든가 협의상의 신탁원부의 기록이 변경될 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게 맞는데 법원이 재판을 했을 때는 법원이 촉탁으로 기록을 합니다. 수탁자가 신청한다가 틀렸죠. 자, 기억.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수탁자가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떤 계약상이라든가 법률상의 신탁원부 기록이 변경이 됐을 때 하는 거고 법원이 재판을 한 경우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관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수탁자가 신청한다는 말이 틀렸어요. 법원이 재판으로 이루어진 판결문이 있을 때는 법원이 촉탁으로 신탁원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변경을 합니다. 등기관 기록으로. 자, 수탁자가 신청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니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이게 신탁 등기된 이후에 그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일정한 어떤 일부만 어떤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탁재산이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이 이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신탁 등기에서 계약관계가 끝나고 이미 처분이 완료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을 주등기로 같이 합니다. 새로운 번호를 매겨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지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탁등기하고 내용이 완전 독립되어 있죠. 더 이상의 위탁자의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수탁자의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번호를 새로 따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만들어 줍니다. 별도의 이제 등기가 형성되는 거죠.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그 뜻을 주등기로 하여야 합니다. 니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신탁회사가 변경될 수 있겠죠.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변경됐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신탁원부의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수탁자가 신청하겠죠. 하지만 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니을 수익자가 권리상의 수익을 얻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원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하는데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신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신청과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신해서 할 때는 별도로 나중에 신탁 등기를 신청해도 받아줍니다. 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자가 대신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를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수탁자가 원래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권리상의 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데 수익자가 할 때는 수익자가 대위하여 할 때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는 그 뜻은 주등기로 별도로 번호를 생성해서 주등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수탁자가 변경됐답니다. 수탁자가 변경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자, 수탁자 변경으로 한 이전 등기는 수탁자가 신청하지만 그 수탁자 변경으로 한 이전 등기할 때 신탁 원부의 기록상에 수탁자의 변경된 내용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니은과 디귿이 옳은 질문이고, 자, 법원이 재판으로 인한 것으로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관 직권으로 신탁원부의 기록이 변경이 됩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는다. 니을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신해서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별도로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탁 등기를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원래는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권리상 설정과 동시에 신탁 등기는. 하지만 수익자가 대신할 때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틀리고 니은과 디귿이 옳은 정답으로 정답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